사장님 그 양조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올해 6년 차죠? 양조장 6년 해서 먹고 살만 하신가요? 솔직히 말해요? 아니면 조금 거짓말 좀 보태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반년 됐을 때, 매출만 했을 때 7천 정도? 그럼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반기는 좀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1억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PD님이 생각하기에는 자영업자가 1억이 매출이 많다, 적다? 아니에요. 되게 적은 거예요. 1억이면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했을 때 마진율이 거의 30% 정도 잡거든요? 1년 동안 3천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보다 더 적는 경우도 훨씬 많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이나 그런 양조장처럼 모든 양조장들이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서 양조장한다 그러면 어이구 부자네, 어이구 성공했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연매출이 5천도 안 됐어요.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투잡, 3잡 뛰고 있습니다. 이 양조장이 꿈이라기보다는 노후 대책으로 준비했던 거였는데 아내가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양조장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미리 한 케이스예요. 개인적으로 양조장을 만들었을 때 매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양조장을 하고 나서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훨씬 많고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것부터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주로 먹는 게 카스, 하이트 같은 맥주나 막걸리를 먹는다고 해도 뭐 끼케야 장수 막걸리, 지평 막걸리 이렇게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요. 이런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술들을 거의 92%가 소비를 해요. 나머지 8% 중에서도 3%가 위스키 브랜디고 나머지 3%가 와인, 뭐 기타주류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 정통주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술을 먹는 사람이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양조장은 블루오션이 아니에요. 완벽한 레드오션에 꽉 차 있는 구조인데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다면 모든 사람들이 뛰어들었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양조장이 총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양조장 개수 얘기하면 그냥 몇백 개, 몇십 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먹었던 술 종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양조장 수가 뭐 위스키, 브랜디, 뭐 약주, 청주, 과실주, 뭐 리큐르, 맥주, 탁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오늘자 식약처 기준으로 1602개 있거든요. 근데 이 1602개 양조장의 개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 많이 적은 거예요. 그 어느 정도였냐, 1935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합법적인 양조장 개수를 실태를 조사를 해요. 거기에 조선주소사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위스키나 뭐 브랜디나 맥주나 뭐 과실주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다 뭐 증식 소주, 청주, 탁주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까지 포함해서 인구가 1900만 명이었는데 양조장 개수는 13만 1700개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래서 서울 시내에 사람이 7명 모이면 한 명은 직업이 양조사였어요. 근데 양조장 하시는 분 저 말고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유가 있겠죠. 왜 줄었을까요? 또 들었죠? 어디서? 맞아요. 일제강점기를 겪어서 그래요. 진로라고 참이슬을 만드는 업체인지 진로가 8년 연속 매출 말고 출고량만 봤을 때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수출액도 있겠지만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조장 개수가 줄어든 이유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겪고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뭐 양곡을 수탈해 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술을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세라는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모든 술에는 세금이 있어요. 막걸리가 왜 싼 줄 아세요? 아니요, 쌀이 비싸요, 타피오카가 비싸요. 그럼 쌀이 비쌀까요, 옥수수가 비쌀까요? 쌀이 비쌀까요, 사탕수수가 비쌀까요? 쌀이 비쌀까요, 감자 껍질이 비쌀까요? 제가 말하는 지금 모든 재료들은 싹 다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술 재료들을 언급한 거예요. 쌀은 원재료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원재료가 비싸면서 술값이 싼 거는 세금이 싸서 그래요. 뭐 모든 술에는 당연히 세금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주세라고 해요. 근데 그 주세라는 세금이 어마무지하게 써요.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종량세라고 해서 1kg당 44,440원을 제가 국세청에 내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4444를 내고 있는데 저 국세청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전에 막걸리를 좀 사왔는데 막걸리 한 병이 평균적으로 750ml예요. 그거 한 병당 33원이에요. 33원이면 너무 싸지 않아요? 나머지 술들, 뭐 맥주도 종량세로 바뀌긴 했지만 나머지 뭐 위스키, 뭐 브랜디, 아까 말했던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모든 술들이 세금이 다 종가세예요. 가격의 퍼센티지의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4년 전에 막걸리라고 부르는 이 탁주도 세금이 굉장히 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량세 말고도 종가세 기준일 때 아까 종량세 때는 뭐 44,440원이라고 했겠지만 킬로리터당 종가세였을 때 몇 퍼센트가 세금이었을 것 같으세요? 막걸리가? 5%? 미리 공부했죠? 프로 맞아요. 잘 진짜? 찍으셨네. 그럼 맥주는 몇 프로였을 것 같으세요? 60%? 72%.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육세가 30%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102%가 세금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맥주도 종량세로 바뀌어서 1kg당 66,660원을 내서 조금 혜택을 보고 있긴 한데 나머지 술들은 여전히 이제 종가세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세금률을 부여하고 있어요. 혹시 필라이트 필굿이라는 술 아세요? 코끼리 모양 맥주 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트 가면 그거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카스라이트 맥주보다 가격이 절반 이하거든요. 근데 왜 절반 이하냐? 술 종류가 맥주가 아니라 기타주류예요. 기타주류. 근데 이 기타주류가 뭐냐면 향료랑 색소가 들어가거나 기준치가 있는데 그걸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타주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기타주류의 세금이 30%밖에 안 돼요. 교육세가 10%. 그러니까 102% 대 40%니까 당연히 가격이 절반 이하로 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막걸리 세금이 뭐 종량세 기준으로는 44,440원 킬로리터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종가세 기준으로 몇 프로라고 했죠? 5%. 제가 아까 좀 이따 사온 거 있지만 뭐 피치 막 아까 써 있었죠. 그거 말고도 뭐 알밤, 동동, 바나나의 바나나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막걸리 혹은 탁주라고 안 써 있어요. 그 이유는 막걸리가 아니라서. 탁주가 아니라서 그래요. 향료랑 색소가 들어가니까 일반적인 막걸리보다 아까 우리 마트에 봤을 때 거의 2배 이상 비쌌잖아요. 모든 술의 가격은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매출 얘기까지 해가지고 세금까지 왔는데 이 매출액과 세금 그리고 양주장의 이 개수는 굉장히 정비례 관계에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92%가 대기업을 갖고 있는 카스, 하이트, 처음처럼 참이슬, 뭐 국순당, 뭐 지평, 롯데 이런 술들이 사람들이 대다수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 술들이 대부분 세금적인 혜택도 많이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저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같이 영세한 양주장이 이런 대기업보다 적어도 10배 이상은 많아요. 이 1602개의 양주장, 뭐 위스키, 브랜디, 뭐 과실주, 소주, 맥주 다 포함해서 대다수의 1000개 이상의 양주자들이 굉장히 영세하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뭐 투잡으로 먹고 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양주장 대표님은 택시기사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양주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양주장의 대표님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지 못한다. 특히나 저는 올해는 이제 1억 매출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소규모 양주장, 저같이 작은 양주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1억이 넘는 양주장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세금적인 문제도 있고 아까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양주장 개수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다 통폐합이 되면서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변화되기 위해서라면 제가 좀 많은 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시각하고 무거운 주제로 바뀌었는데 매출 얘기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매출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술을 만들려면 역사적인 이유도 알아야 되고 세금도 알아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자영업이 원래 그래요. 양조장이 아니어도 요새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얘기하잖아요. 양조장도 심각하게 힘든 자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흥분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PD님. 만약에 양조장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양조를 하는 거 말고 이제 전국으로 교육도 다니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뭐 청주, 탁주, 중식, 소주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조장 수가 13만 개가 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602개? 너무 적죠. 제가 6년 전에 처음 양조장을 만들 때 전국에 980개밖에 없었어요. 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양조장 수가 더 늘어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기업이 갖고 있는 술에 대한 퍼센티지가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술들은 우리나라 정통주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통 방식으로 만든 술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술 베이스로 했던 술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고유의 문화가 있어야만 술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음식이니까 이게 발전이 있고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조금 열악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극복을 하려면 이런 영세한 양조장들이 마케팅이 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이런 양조장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힘든 길이지만 새롭게 양조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공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 하실 분이 있다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 양조장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경쟁자가 생기고 제 파이가 뺏겨도 좋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더 경쟁적으로 들어와야 이 정통주 시장이라든지 이 우리나라 술 문화들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